요즘에 네. 그 외도 상담, 뭐 부부 상담 이거 하는 곳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남편은 계속 상간녀 만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이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될 때는 전문기관을 이렇게 찾는데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만이 답인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상담을 계속 받아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네네네. 아, 그런 경우에는 네.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좀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아, 예. 일단 원인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필요 있는데 예, 처음에 예. 상담 센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내담자의 그 상담을 받으러 가신 이 고민을 가진 사연 내담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상담센터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얘 상담사랑 다 같은 상담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배가 아파요. 네. 그러면 내과를 가보거나 이렇게 해서 진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형외과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예, 그런 사람 없죠. 예. 근데 의료 체계에서는 그게 과를 딱 나눠놨어요. 아, 예. 근데 상담 체계에서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막 배가 아픈데 정형외과 잘하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인데 강박증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는 거. 네네네, 뭐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 있고, 네. 예, 또는 이제 이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을 가셔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상담센터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크게 이제 상담 스타일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교양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코칭하는 곳이 있어요. 코칭. 코칭? 예, 코칭. 심리 코칭. 코칭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 네네. 네. 심리 그러니까 가르치는 운동 코치 하듯이. 아, 네. 코치. 아, 네네. 네. 예, 그리고요? 그 심리 코칭은 어떤 곳이냐면 네. 이제 심리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행동해봐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곳이에요. 예, 가이드라인대로 행동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거기는 이제 심리 코칭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 그런 거네요. 교육? 교육? 교육 플러스 솔루션 제공하는 아, 곳이죠. 예. 네네네네. 교육 플러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오리지널 전통적인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전통적인 조선시대? 그러니까 전통적인 상담이라고 그러면은 네. 내담자한테 계속 질문하고 내담자가 깨달음을 얻을 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때까지 계속 상담자가 질문하고 내담자가 답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저도 받아봤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는. 예. 근데 대신 이제 그게 잘 어울리는 분이 있죠. 아, 근데 많은 분이 계시는구나. 아, 그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막 반추해보고 싶어. 아. 네. 내가 삶을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인생에 고민이 많은데 내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 자체만 아니라 좀 뭔가 조합적인 것 같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럴 때는 시간을 좀 몇 개월 좀 두고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상담 선생님하고 1시간씩 얘기하고 이러면서 상담 선생님이 주신 숙제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길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몸의 이제 면역력이나 심리적 체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체력 단련하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이 났을 때 네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네. 막 운동에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마치 그런 곳이에요. 심리 상담센터.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쭉 가서 뭐 그렇게 멘탈을 쭉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게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다고. 근데 대신 거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아까 말씀드린 심리 코칭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딱 문제 분석해서 딱 솔루션 줘버리면 끝이거든요. 어떻게 해라. 네. 근데 거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단점은 내담자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쿵짝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 네.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네. 내담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 네. 예를 들어 A라는 방법을 쓰면은 이 내담자가 가진 현안 문제가 무조건 해결이 돼. 네. 그럼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몫은 누구예요? 내담자. 내담자죠. 네. 근데 내담자가 이거를 행동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일단 체력부터 키운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든 코칭이든. 네, 그래서 그 체력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솔루션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심리 코칭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네. 뭐 10kg짜리 아령을 들어라. 근데 이분이 체력이 5kg밖에 못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kg짜리 아령을 못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심리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아, 네. 심리 치료를 하는 곳은 어떤 컨셉이냐면요. 네. 그 마음을 성형 수술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친다고요? 코 올리고 네, 코 올리고 눈 찍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앞트임, 뒤트임 막 이런 거 네. 하듯이? 막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적인 테크니션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적 기법들이 딱 가지고 있어요. 치료적 기법을. 내담자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서 여기 뭐 예를 들어 증상을 치료하러 가고 싶잖아요. 네. 내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상담센터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원장님이 개 공포증을 얼마 만에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네. 그러면 제 경험상입니다. 네. 제 경험상 개공포증 같은 경우 치료하는 시간이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길면 20분 걸리거든요. 개공포증 해결하는 시간이. 말도 안 돼. 에이, 받아봐 다 알잖아 본인이. 개공포증 해결하는 시간이 5분에서 길면 20분, 너 30분 안 넘어가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울증 치료하는 세션이 저는 한 2세션 정도 가요. 아, 보통 네, 네. 길게 볼 때. 네. 그럼 시간으로 볼 때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네. 자, 그럼 이제 견적이 나오죠. 네. 개공포증이 5에서 한 30분, 그러니까 30분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개공포증 해결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려? 네. 네. 그러면 우울증 해결하는 시간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린다. 네. 네. 그럼 대충 비중으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담센터 치료한다는 곳에 가가지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 개공포증 해결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은 네. 그 대충 자기 우울증이나 이런 거 강박증이나 공황장 해결하는데 기간이 이렇게 쭉 대충 보여요. 네.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개공포증이 그러면 예를 들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그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상담을 받아야 이제 우울증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내담자가 네. 예를 들어 상담센터는 딱 계획을 이제 20시간짜리 채워놨어. 네. 근데 내담자가 예를 들어 한 5시간, 6시간 받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치료하다 망한 거. 치료하다 만 거죠. 네.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데 또 가요. 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시 또 해야 되죠. 아유. 예. 돈이 2중 3중. 2중 3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딱 가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왜 심리 치료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기간을 다 따라서 쭉 풀 패키지로 따라가시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상 개공포증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우울증은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치료가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개공포증 치료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우울증 치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거를 끝까지 쭉 따라가셔야 돼요. 중간에 약 먹다가 약 끊어버리면 다시 재발하죠. 아, 맞아. 네, 그런 것처럼. 항생제 먹다가 네. 끊으면 안 되듯이. 네, 그런 것처럼 쭉 따라가셔야 돼. 근데 내담자분이 이제 막 하다가 지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내려놔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가 이제 안 나고 다시 또 재발하고 문제 해결 안 되고 막 이런 힘들고. 경우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상담센터를 어떻게 보면 선수를 잘못 찾아가셨을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외도를 잘 하시는 분으로 가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 부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이런 분으로 가셔야만 이 외도 문제 잘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도 내가 뭐 거기서 심리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심리치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충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10팩이 걸립니다. 10팩이 쭉 따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네.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상담사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편차는 있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공포증 잡는데 뭐 길면 짧으면 5분, 길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상담이 그래서 짧다고. 네. 예, 심리치료한 시간이.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니 그렇진 않아요 또. 신이 아니니까. 예,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길게 가는 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 아.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 전통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어울리는 분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 네네네. 뭐 부부 상담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고 조금씩 개선하고 싶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심리 상담 받으러 가셔야 돼. 사티어 그런 분들은 사티어 상담 받으면 잘 어울려요. 사티어 상담이요? 그러니까 사티어 가족 치료를 받으면 또 잘 어울려. 아. 그런 곳이 있어요. 사티어 가족 치료. 네. 아, 네. 그런 곳으로 가면 좀 잘 어울리죠. 좀 길게 쭉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면. 네네. 네, 근데 문제를 좀 당장 빨리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오시면 어울린다는 얘기야. 네. 근데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라는 분이 이제 저희한테 오면 안 어울릴 수 있죠. 네, 안 어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 궁합이 또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잘 맞는 선수를 잘못 만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오래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음.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거는 상담센터와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상담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사기치지 않는 이상 네. 틀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자, 내담자가 이제 찾아갔어요. 네. 자, 선생님 제가 부산을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울 사는데 부산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네. 그럼 어떤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타고 가세요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도 막히고 비행기 대기 시간도 막히고 KTX가 제일 빨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거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라도 타고 가면 부산 가잖아. 네. 근데 어떤 상담센터 가니까 또 음. 이렇게 얘기하죠. 부산 그렇게 급하게 가실 필요 없고요. 인생을 즐기면서 자전거 타고 설설 가세요. 일단 상담사들마다 부산 가는 방법은 다 달라. 아, 네. 하여튼 그래서 부산 가는 방법은 알려주잖아. 네. 근데 어떤 상담센터는 자전거 타고 인생 즐기면서 천천히 가세요. 한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여유 있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그래요. 성격이 네. 좀 급해가지고 네. KTX 타고 빨리 가세요. 빨리 확 타고 쳐버리세요. 막 이러거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좀 고급스럽게 좀 비행기 타고 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택시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이 네. 잘못된 방법입니까? 옳은 방법입니까? 그렇죠. 다 옳은 방법이에요. 네, 뭐로 가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가면 된다고. 다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는 상담센터들의 솔루션이라도 따르면 효과는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네네. 꼭 제가 아니라 네. 어디를 가셔도 그 상담센터에서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내담자한테 잘못된 코칭을 하진 않아. 아, 네. 예.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탔고, 아, KTX도 안 탔고, 네네. 자전거도 안 타고 가고 있고, 택시도 안 타고 이랬단 얘기예요. 내 남자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고민한 노력이라고. 고민한 노력? 고민만 했다고, 고민만.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동기가 있다고. 그럼 해결하기 싫은 건가? 남이 바뀌길 원하는 거지. 아, 남이 바뀌길 원하는 거. 나는 편하게 있고 아. 남편이 알아서 해결돼가지고 스스로 바뀌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러면 누가 부산 가야 돼?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내가 부산으로 가야 돼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그 사람은 거기서 편하게 살고 있어. 서울로 올라올 이유가 없다니까. 아. 근데 남편이 부산 가서 힘든 건 남편이 부산으로 갔단 말이야. 힘든 사람은 누구냐고. 나. 그럼 누가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난데 이제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게끔 어떻게 요령껏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죠. 예. 진심 없나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정말로? 예, 그런 노력을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리 상담을 오래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남편 바뀌지 않습니다. 예, 내가 부산 가야 돼요. 예. 저 사람이 왜 서울로 올라와요?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이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나 아내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왜? 최선은 뭐 때문에 다해야 돼? 부부니까. 그 부부라서? 응. 그러면 본인도 부부잖아. 남편한테 최선 다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되죠.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네. 힘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논리예요. 이거를 세상이 바뀌기 기대하고 있으면 행동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냥 앉아서 세상이 바뀌게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 분이라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남편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방향을 예. 잘못 잡았네요. 예, 절에 가셔도 108배를 기도를 하실 때도 부처님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그게 기도빨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바뀐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이 진취적으로 상황을 바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내가 외도를 계속 외도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외도 문제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네. 첫 번째 그 상담센터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궁합.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다 열이면 10군데가 다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데를 선택하셔야 돼. 그렇다고 뭐 그 상담센터가 다 잘못됐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곳에 가셔야 돼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내 남자 본인이 상황이 바뀌기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 저 부산 가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산 가는 방법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김 선생님 부산 가고 싶어?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 이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전거 타는 방법만 고민해. 자전거를 어떻게 탈까?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탈까? 이러고 또 다른 데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또 부산 가죠? 그러니까 이 상담센터에서는 김 선생님은 이번에 그 택시를 타고 가. 그러니까 집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택시를 어떻게 타고 갈까? 택시 기사가 까칠하면 어떡하나? 택시가 또 까칠하면 어떡하지? 어떤 택시를 타야 되고 막. 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 네, 택시 오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런다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가서 김 선생님 이번에는 부산에 갈 때 자가용을 타고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서 나 운전하는 거 싫어하는데 또 이러고 계셔. 운전하면 피곤한데 뭐 허리 아픈데 네. 핑계만.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니까 이번에 KTX 타고 그러면 KTX 그 좌석 좁아가지고 불편한데 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 이랬더니 항공료 비싼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어디를 가도 부산 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간 사람은 누구예요? 나. 예. 그러니까 상담센터마다 부산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로 가도 부산은 가요. 변호사한테 갔든 뭐 가족 상담하는 분한테 갔든 뭐 외도 전문을 합니다 뭐 이런 분들한테 갔든 아니면 저처럼 심리 치료하는 사람한테 오시든 코칭하는 사람한테 가시든 어디 가서든지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 부산 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 정직한 상담사라면 그럼 본인이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안 타고 가신다고. 왜 안 타요?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네네. 첫 번째, 상간녀 정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네. 쫓아가서. 네.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네. 상간녀 정리는 아내분이 본인 직접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열에 한 명 정도는 남편이 정리를 알아서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남편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멘탈 갑. 나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망해도 난 죽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상간녀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고 니 뒤져버려 이러고 들어왔다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열의 9은 상간녀한테 보통 끌려다녀요. 그것 때문에 아쉬운 사람은 이제 아내라고. 내가 아쉬우니까. 아쉬운 사람이 나서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상간녀의 정리를 본인 아내가 직접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행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화합. 그럼 화합을 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화합을 했냐 안 했냐? 우리 부부가 이제 화합이 됐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사람하고 노는 게 재밌다? 그렇죠. 많이 배우셨네. 많이 드셨어.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노는 게 재밌으면 이제 화합됐다라는 거. 그래서 좀 노셔야 돼. 집에 같이 있는 게 답답하다거나 막 진짜 미워 죽겠다거나 이거는 화합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남편하고 노는 게 즐겁다. 놀아야 돼. 그러니까 같이 드라마만 봐도 그냥 재밌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리하면 뭘 행동해야 되냐. 그리고 상간녀 정리를 본인 직접 나서야 되고 두 번째 화합해야 되고 이 세 번째로 하려면 기초적으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상처. 상처 치유? 내 상처 치유. 내 상처. 내 상처도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 해결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해결해줬으면 좋겠는. 자, 이 논리가 뭐냐면 자, 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김 선생을 꽉 하고 물었어. 그럼 개가 그다음부터 무섭겠죠.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개가 치료해줄 수 있어요?
없죠. 뱀 싫어한다고 하셨죠? 네. 뱀이 김성생 뱀 공포증 치료해줄 수 있습니까? 네, 치료해줄 수는 없는데 뱀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김 선생이 이제 뱀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내가 치료해야죠. 근데 보통 이제 동물한테 음. 그렇게 가해를 당했을 때는 그 복수심으로 동물을 죽인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남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아니 죽였다고 칩시다. 응.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고유정이야? 예. 네, 뱀이 이렇게 스글스글 왔어. 네. 김 선생 같이 놀아요. 이렇게 네, 왔어요. 근데 네. 김 선생이 징그럽다 뱀을 딱 죽였단 말이야. 그럼 그날부터 이제 뱀이 징그러운 마음이 딱 사라져? 그러면은 모든 뱀이 다 싫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요, 김 선생이 뱀 싫어하는 마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남편한테 받은 상처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치료해야 되겠네. 해결해 주시는 나아요. 네, 해결해 주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상간녀 정리해라.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상간녀 때문에 남편이 상간녀 만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거는 남편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가서 정리시켜야 돼. 네. 예. 그 예를 들어 아들이 가출해서 나쁜 애들이랑 놀고 있어요. 그 엄마가 힘들어요, 애가 힘들어요. 애는 신나지 뭐. 그렇죠. 네. 남편 심리도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그거 끊어내는 거 누가 와서 끊어야 돼? 엄마가 쫓아가야 돼, 휘쪽이 들고. 예, 그렇잖아요. 맞는 말씀. 예, 엄마가 퇴출이 들고 쫓아가서 걔는 나쁜 놈 끊어주고 아들 혼 좀 내고 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간이 정리시키고 남편도 좀 혼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 다시 또 바람 피면 내가 네 고추 잘라버리겠다고 좀 하고. 적극적인 자세. 네. 그러면 이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 네. 그 상처의 치유의 주체는 또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아, 예, 절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예, 뱀이 김 선생 뱀 혐오증 못 치료해 줍니다. 그거 못 해결해 줘요. 내가 해야지. 예, 네. 예, 스스로 내 상처의 치유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네. 화합을 해야 돼요. 남편하고 잘 놀아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잘 노는 게 재밌어졌다. 네. 아, 우리 부부가 다시 화합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스스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 네네.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고 문제 해결 심리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걔한테 물렸는데 이제 집에서 뭐 연고도 발라보고 약국 가서 약도 발라봤는데 이게 안 나. 안 낫고 계속 굶기만 하고. 그럼 이제 병원 가잖아. 네, 병원 가야지.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상간녀를 정리하고 싶은 오케이 내가 정리한 것까지 알겠어. 근데 막 상간녀 정리하고 하니까 상간녀가 무섭기도 하고 네. 막 걱정도 되고 이래. 네. 그럼 와서 상담 받고 가시란 얘기야. 예. 그럼 내가 상처를 내가 내려놓고 싶어. 이제 분노도 내려놓고 의심도 내려놓고 싶어. 근데 안 된다? 그럼 상담 받고 가시란 얘기죠. 예. 그리고 남편하고 잘 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 잘 안 돼. 여기에 이제 성관계도 좀 포함이 되고 잘 안 돼. 그럼 와서 상담 받고 가시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일단 해보셔야 되고 해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잖아. 그래서 상담센터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상담 정리하셔야 되고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내 상처 내가 스스로. 네, 내려놓고 이제 남편 다시 좋아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하고 잘 놀아야 돼. 데리고 와서 남편 잘 놀아야지. 재밌게. 일단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맞아. 겁먹지 말고. 네, 그래야 저희도 이제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해드리든 네. 아니면 뭐 코칭을 해드리든 네. 아니면 원인을 분석하든 뭐 어떻게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안 하시면 못 도와드릴 맞아. 거지. 예, 해보셔야 돼요. 네. 예, 내 인생은 내 거고. 네. 그리고 뭐 이거 해본다고 해서 절대 죽진 않아요. 네. 죽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겁먹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외도 후에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센터와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문제일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행동해라. 네. 적극적인 자세. 네,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